자, 이번 시간 이제 공인중개사 민법, 민사특별법입니다. 이제 출제 가득한 쟁점 위주로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자, 이 문제와 해답은 저기 쇼터디에 정답 다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5문제만 볼게요. 일단 출제 쟁점. 기출이고 기출 변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적용 대상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에 대해서 기억 지문이죠. 임차 주택이 미등기인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등기 여부 무관하게 실제로 그죠? 실제 주거용이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사용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죠. 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유효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짐 보세요. 니은짐은 임차주택이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이런 경우는 주거 목적이 아닌 일시 사용이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뭐가 있죠? 계절, 근로자, 숙소, 또 단기 여행용 임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겁니다. 니은 빠진다 이거죠. 니은 빠지기 때문에 2번 빠지고 4번 빠지고 5번 빠진다. 그래서 기억 디귿 맞겠죠 그러면. 자,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자, 적용됩니다 이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요. 주택 외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은근히 리을 지문 때문에 정답이 갈리는데 리을 이거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 맞습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만 있으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판례도 명의신탁 관계 혹은 이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체결된 임대차라도 그러한 실질적인 임대 권한만 있으면 보호법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어요. 5번. 그래서 이 관련된 핵심 정리죠. 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의 판례 문제. 판례 중심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 있어도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면 적용이 된다. 그리고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만 있으면 적용된다라는 거. 반면에 니은 지문처럼요. 단기 사용, 즉 일시 사용이에요. 일시 사용은 일시 사용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다. 우리 판례는 항상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는 거. 요 판례 입장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예요. 자, 24의 기출문제고요. 갑과 을은 X 토지를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지문.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판례는 해설 볼까요? 부동산 공유자 중 1위는 제3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이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한 경우 말소 청구권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 즉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침해는 누가 주장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이거죠.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 전체에 대한 침해가 아닌 한 말소 청구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추 지분,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오로지 공유자 지분에 대한 침해는 본인이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1번 정답.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자 일방의
배타적 점유는 공유자의 공유 지분권에 대한 침해 맞죠? 따라서 보존 행위로서 반환 청구 또는 명도 청구가 가능하다. 맞고요. 3번 갑과 을이 엑스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갑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사실상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와 유사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침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철거 청구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요.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역시 공유자는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배타적 사용할 수 있어요? 배타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자에 대해서 자신의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입장이고요. 이런 판례 많습니다. 요 판례 입장. 그 다음에 5번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엑스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갑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네, 그죠? 자신의 공유 지분을 침해한 제3자의 무효 등기에 대해서, 그죠? 무효 등기에 대해서는 보존 행위로서 그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죠. 이 문제 핵심 뭐였죠? 공유 관계에 있어서의 보존행위 범위가 문제됐다. 특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보호는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판례 입장.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보호는 보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 입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분에 대한 침해는 누가? 본인만이 직접 주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지키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남의 지분은 남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지분은 남이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공유물의 단독 점유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이니까 잘 정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3번 지문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요거 사실상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 불가하다. 공유물의 무단 배타 사용 시 부당이득 반환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사용자 공유자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제3자의 무효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자기 지분 침해 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원인 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가능하다. 자, 핵심 판례 입장을 요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3번 문제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자, 대리권에 대한 주장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연기 권한을 갖는다. 그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과 그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에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기일을 연기해달라. 기일 연기의 권한도 통상적으로 포함된다 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해석은 계약 체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이러한 기일 연기 부수 행위 자체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1번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질문 보세요. 2번 질문. 자,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한 수건이 없더라도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자, 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소송상의 화해, 채무 면제, 중재 계약 등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도 자,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행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면제는 자,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본인 입장에서 본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 채무 면제. 따라서 단순한 영수권만 위임한 대리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영수 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면제에는 본인의 특별한 수권,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나머지 3번 지문. 자,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의 체결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행위, 금전 수령행위 포함이죠. 그래서 이행행위 포함입니다. 이행행위도 가능하다. 따라서 판례는 이를 포괄적 대리권으로 해석하고 있죠.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120조. 수인의 대리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단독으로 대리한다. 그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5번.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문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미 사망한 자의 대리인 맞는 설명입니다. 왜? 대리권 자체는요. 당연히 본인이 사망하면 함께 소멸되겠죠? 함께 소멸되기 때문에 사망 후에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다. 따라서 뭐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그래서 핵심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뭐였습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묻는 전형적인 판례 응용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대리권의 해석은 포괄적으로, 제한은 명확하게 입니다. 그래서 특히 뭐가 문제였다? 채무 면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판례 입장이죠. 단순히 돈을 받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권한까지 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런 사례, 어떤 지문형 사례를 접하면 면제, 화해, 중재, 이건 뭐다?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면제, 화해, 중재,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공식. 면제, 그죠? 화해, 중재는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자, 이번 문제는 조건과 무효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민법의 핵심 지문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부터 보시면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민법 제147조 본문이죠. 조건이 성취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됨이에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기로 특약 가능하죠. 특약한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가능하다. 예외적인 경우에요. 특약을 했다 당사자 간에. 그러면 예외적 소급 가능하다. 자, 2번 지문. 해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된다. 맞아요? 그렇지 않다. 조건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하면 무효죠. 그러면 무효예요. 그 조건이 근데 해제 조건이네. 예. 자,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자, 어떻게 된다? 효력 자체는 상실해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건 자체가 무효라면 그죠? 법률행위 자체는 어떻게 된다? 네, 법률행위 자체는 그냥 무효입니다.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2번 질문에서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조건 없는
무슨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효다. 무효. 자,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2번 지문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정답이고요. 3번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3번 지문도 맞죠. 왜?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맞죠? 불확정 기한은요? 불확정 기한은 반드시 도래해야 할 사실의 법률 효력을 걸어두는 것이죠. 따라서 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 3번 지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죠. 조건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효력 발생한다? 효력 발생하지 않겠죠. 기한은요? 기한 자체는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면은 즉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지문은 정지 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 기한이에요.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자,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 그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확정된다. 그러면 조건은 성립되지 않고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기한도 역시 즉시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기한은 의미를 잃고 즉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이 양자가 구별될 수 있다 이거죠.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자, 4번 지문은 3번 지문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지문인데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요. 자,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 해제 효력을 특정 조건에 걸어둘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자,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을 것을 하는 정지 조건적 성격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 해제 효력을 즉 이행이 없음에 걸어둘 수 있고 이건 뭐다? 정지 조건적 성격을 갖는다. 조건이 성취하면 그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맞고 5번 지문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의제되는 경우. 그래서 조건의 성취 방해 금지 원칙에 따라서 성취의 의제 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다시 조건의 성취 방해 금지 원칙, 즉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방해로 조건 성취가 방해되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된다?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죠. 그러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된 시점은 당연히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을 시점이 된다. 네. 조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문제 좀 어렵죠.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조건과 무효를 묻는 대표적인 민법상의 핵심 지문 유형이에요. 특히 해제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를 다룬 2번 선택지,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무효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그죠? 조건이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냐 무효가 되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이거 하나 꼭 기억할게요. 자,
조건이 무효다. 무효인 경우 그러면 전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조건이 무효다. 전체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점. 즉, 자, 이런 경우 아까 지문에서 해제 조건이 반사회적 103조에 따라서 반사회적이다. 그럼 무효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조건 없는 어떤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겁니다. 요거. 이래서 이걸 단순한 유효성 판단을 넘어서 전체 법률 행위의 어떤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거,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2번 지문 관련해서.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전세권과 지역권의 차이에 관한 설명 기술 중 틀린 걸 골라라 했어요. 틀린 거. 지역권과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 근데 지역권은요, 건물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틀렸다. 틀린 지문으로 처리합니다. 즉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틀린 거다. 나머지 것들은 어렵지 않다. 전세권자는 3종의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나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은 가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전세권자는 점유권과 유사하게 3종의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 그렇다? 지역권은 물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반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지역권의 생역지 소유자는 원칙상 인용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나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는 전세물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맞습니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일정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승역지 소유자는요, 지역권자 이용을 방해해선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권.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은 그 대가 지급 의무가 필수 요건은 아니나 전세금은 필수 요건이다. 맞습니다. 즉 지역권은 무상 가능하다. 유상, 무상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전세권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된다? 전세금이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이고요. 전세금은 필수 요건입니다. 5번. 지역권은 상린관계 규정이 없으나 전세권은 3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역권은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과는 별개의 물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319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물권이다. 그래서 틀린 문장은 뭐예요? 1번. 다시 지역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쇼터디에서 문제 풀을 통해서 핵심만, 그죠? 출제 가능한 쟁점만 문제 중심으로 5문제, 그리고 핵심 정리. 그래서 기본 강의 안 들으셔도 되고요. 문제만 푸셔도 되는데, 그렇다고 문제만 푼다고 해서 기본 강의처럼 어떤 쟁점을 정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다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쇼터디에 올라가 있으니까 쇼터디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중개사도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